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논문 두 개 내용인데, 하나는 작년 ICCB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닙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닙스에서 발표한 논문부터 발표하고, 그 다음에 ICCB에서 발표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닙스에서 발표한 논문은 이제 Visual Reference Resolution Using Attention Memory for Visual Dialogue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으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이제 멀티모달리티를 이렇게 어떻게 그 멀티모달 피처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멀티모달 인풋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연구를 위해서 제가 주로 태클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그리고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연구를 하다가 이제 도메인을 비디오로 한 게 이제 ICCB에 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인풋을 그냥 하나의 싱글 퀘스천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다이얼로그, 여러 개의 퀘스천에 대해서 한 게 비주얼 다이얼로그입니다.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네, 손을 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첫 번째 논문은 비주얼 다이얼로그, 그래서 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퀘스천 여러 개가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앤서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주얼 다이얼로그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랑 비슷한데,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에서는 이미지가 하나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질문이 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는 게 그 시스템의 골입니다. 근데 이제 비주얼 다이얼로그에서는 각각의 퀘스천이 인디펜던트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퀘스천들이 시퀀셜하게 주어졌을 때 그 시퀀셜하게 주어진 퀘스천들에 대해서 잘 답하는 게 비주얼 다이얼로그 시스템의 골입니다. 근데 이제 퀘스천들이 시퀀셜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큰 이슈가 이제 ambiguous expression이 그 previous reference로부터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 질문에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만 있으면은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visual question answering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which one is holding a racket 이라고 되어 있을 때 which one이라는 말이 which one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which one이라는 게 앞에 질문들을 다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지만, 그냥 그 질문을 독립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ambiguous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명한 예를 들자면은,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질문을 보시면은 what are their colors라고 되어 있을 때 걔네들의 컬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걔네가 their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their가 사람들이면은 사람들의 색깔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티셔츠이면은 그 티셔츠의 색깔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반면에 바이시클 하면은 그 자전거의 색깔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명하고 있는 게 뭔지가 ambiguous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그게 큰 이슈가 되는 이유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을 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어텐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질문에서 타겟이 되는 오브젝트의 이미지에서 그 타겟 오브젝트에 어텐드를 해서 그 이미지의 그 리전에 대한 피처를 이용해서 답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문제는 이런 앰비규어스한 익스프레션이 있게 되면은 타겟 오브젝트가 앰비규어스해져서 어디를 어텐드 해야 될지를 질문만 봐서는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논문에서 주로 태클하고자 했던 점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런 앰비규어스한 익스프레션들에 대해서 잘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을 프로포즈해서 비주얼 다이얼로그를 잘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는 결국에 기존의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모델들이랑 비슷하게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인데요.
그리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서 입력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입력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이 입력들을 하나의 싱글 벡터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코딩을 하고 나면은 이 인코딩된 벡터로부터 정답을 디코드하는 형태로 저희는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주로 이 논문에서 주로 타겟하고 있는 컴포넌트는 여기 어텐션 프로세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랑 다르게 비주얼 다이얼로그에서는 인풋이 퀘스천과 이미지 외에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가 기존의 퀘스천과 앤서들의 페어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질문과 대답 페어가 쭉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제 어텐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저희의 주 목표인데요. 타겟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일반적인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모듈과는 다르게 두 개의 다른 어텐션 맵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이 텐터티브 어텐션이라고 저희가 이름 지은 건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에서 구하는 어텐션과 비슷한 형태로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퀘스천 인베링이 주어졌을 때 그 퀘스천 인베링과 피처맵의 각각의 스페이셜 로케이션에 있는 각각의 피처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닷 프로덕트로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컨캐트네이트 해가지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논문에서는 닷 프로덕트로 비교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스코어가 얻어질 거고 그 스코어들을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노멀라이즈드 스코어가 되겠죠. 썸 투 원이 되는 그 스코어들 맵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BQA에서는 이 맵을 가지고서 바로 그 피처 맵을 웨이티드 썸을 해서 하나의 싱글 벡터를 구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떤 타겟 오브젝트가 그 시스템이 생각하기에 모델이 생각하기에 타겟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는 곳에 높은 웨이트이 부여가 되면은 그 높은 웨이트이 부여된 곳의 피처를 도미넌트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앤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각각의 피처들이 이 하나의 퀘스천 벡터로부터 컴패리즌이 된 거기 때문에 퀘스천 벡터가 만약에 앰비규어스한 익스프레션으로부터 구해졌다면은 그게 이제 그 타겟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잘 인코드하지 못할 거고 결과적으로 이 어텐션이 노이지하게 구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에디셔널한 어텐션 맵을 다시 구하게 되는데요. 이 어텐션 그 어텐션을 저희는 이제 retrieved attention이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저희는 익스터널 컴포넌트로 메모리를 하나 두게 됩니다. 어텐션 메모리를 하나 두게 되는데요. 이 어텐션 메모리에는 어텐션 맵, 그러니까 비주얼 다이얼로그니까 기존의 현재 퀘스천 이전 퀘스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각각의 퀘스천에 대해서 앤서를 이미 시스템이 구했을 텐데 그 해당하는 해당하는 퀘스천들에 대해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구했던 어텐션 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구했던 어텐션 맵들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메모리가 있고 그 메모리로부터 현재 퀘스천과 가장 렐러번트 할 것 같은 어텐션 맵을 리트리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텐션 맵을 리트리브 하게 되면은 그거를 저희가 이제 retrieved attent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여기서 이걸 하는 모티베이션은 이제 저희가 어떤 앰비규어스한 익스프레션을 쓰게 되면은 그 앰비규어스한 익스프레션은 이전 히스토리에서 언젠가 레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대명사 같은 걸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어텐션 맵에서 이미 그 오브젝트들을 봤을 거라는 거죠. 이미 이전 히스토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렐러번트한 어텐션 맵을 찾아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그 앰비규어스한 익스프레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새로운 타겟 오브젝트를 그냥 지명한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텐터티브 어텐션에서 그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어텐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구해지게 되면은 저희가 파이널리 사용할 하나의 어텐션 맵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이 두 개의 어텐션 맵을 이렇게 채널 디렉션으로 스택을 한 다음에 컨볼루션을 하게 됩니다.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로컬리 머지를 하고요. 그렇게 로컬리 머지된 피처 맵이 나오게 되면은 그 피처 맵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통과시켜서 글로벌리 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싱글 어텐션 맵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글로벌리 머지하는 프로세스를 그냥 올디너리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다이나믹 파라미터 프리딕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다이나믹 파라미터 프리딕션 레이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다이나믹 파라미터 레이어입니다. 다이나믹 파라미터 레이어라고 하는 레이어에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2016년 CVPR에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에 저희 연구실에서 낸 논문이었는데 이제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그냥 학습해 놓은 걸로 픽스해 놓는 것이 아니라 퀘스천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프리딕션을 해서 레이어의 파라미터들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퀘스천에 컨디셔널하게 그 파라미터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프리딕션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부터 파라미터들을 프리딕션을 하고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이 레이어에 인풋으로부터 이 프리딕티드 된 파라미터들로 인풋을 변경해서 아웃풋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퀘스천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멀지하는 프로세스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퀘스천이 만약에 앰비겨스한 익스프레션을 쓰고 있으면은 그 퀘스천이 앰비겨스한 익스프레션을 쓰고 있으니까 이 리트리브드 어텐션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새로운 타겟을 지정하고 있으면은 텐터티브 어텐션을 가지고서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이나믹하게 퀘스천에 디펜던트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다이나믹 파라미터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은 그 아웃풋을 소프트맥스로 노멀라이즈 한 맵이 결국에 이 파이널 어텐션 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맵을 이용해서 이제 스페이셜리 어텐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벡터를 인풋의 인코딩 벡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리트리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텐션 맵을 저장하고 있는 어텐션 메모리를 따로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텐션 맵을 실제로 그 어텐션 맵은 스페이셜리 어떤 오브젝트를 봐야 되는지, 어떤 로케이션을 봐야 되는지의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시멘틱스, 그러니까 의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에 대한 웨이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텐션을 저장할 때 그 어텐션과 함께 그 시멘틱스를 저장하는 키를 같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퀘스천이 실제로 들어올 때 그 퀘스천으로부터 퀘스천을 이제 키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하는 매트릭스가 하나 따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키 스페이스에서 가장 렐러번트한 거를 찾게 되는데, 그때 구하는 웨이트이 있고, 그거를 소프트맥스로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sum to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웨이티드 썸을 해서 리트리브드 어텐션과 리트리브드 키를 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장 렐러번트한 어텐션 맵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 리트리벌 프로세스를 소프트하게 구현한 겁니다. 그 소프트하게 구현한 이유는 결국에는 백프로퍼게이션 프로세스에서 디퍼런셔블 하냐라는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퍼런셔블한 프로세스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이얼로그의 특성상 오래전에 있었던, 예전에 엄청 오래전에 레퍼했던 타겟을 다시 레퍼하는 경우보다 최근에 레퍼했던 것들을 다시 레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시퀀셜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시퀀셜 스트럭처를 인코퍼레이트 하기 위해서 그 시퀀셜 프리퍼런스라는 텀을 같이 뒀는데요. 여기 웨이트를 베타 t 웨이트를 구할 때 그냥 단순히 키랑 그 현재 퀘스천을 다 프로덕트로 해서 시밀러리티를 보는 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여기 현재 타임 스텝과 그 메모리에 있는 퀘스천의 해당 퀘스천의 타임 스텝의 렐러티브 디스턴스를 가지고 웨이트를 곱해 가지고 이제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랑 가까우면은
더 높은 웨이트이 되겠죠. 이 세타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리고 플러스가 되면은 현재랑 가까우면 더 낮은 웨이트를 갖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세타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조절되게 됐는데, 세타를 이제 같이 러닝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세타가 네거티브 밸류가 나와서 최근 거를 더 프리퍼 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왜 텐터티브 어텐션에서는 거기에 나타난 키는 안 빼내셨습니까? 저기서 보게 되면은 어텐션 리트리버에 있는 키만 바깥으로 빼내셨고 왜 제시했어요? 예. 가장 최근에 텐터티브 어텐션에서는 왜 키를 안 뽑아내셨어요? 텐터티브 어텐션에서는 키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텐션 리트리버는 이제 어텐션 메모리에서 리트리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텐션 메모리가 키밸류 메모리라서 밸류에는 어텐션이 저장돼 있고 그것의 시멘틱스를 저장하는 키가 같이 저장돼 있는 형태라서 키가 같이 있는데요. 텐터티브 어텐션에서는 키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퀘스천과 피처 맵의 각각의 피처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키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키 벡터를 어떻게 생성했는지. 네, 키 벡터 생성을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의 벡터로 인코딩이 되고요. 어텐션 맵이 구해지면은. 그래서 그걸로부터 앤서를 디코드하게 되죠. 그럼 그 앤서 디코드 한 거를 다시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LSTM 같은 걸로 인베딩을 하고요. 그 인베딩한 앤서와 현재 퀘스천을 컨캐트네이션을 해가지고 풀리 커넥티드에 통과시켜서 키 밸류를 만들게 됩니다. 예제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렉피시스코 2오먼 또 위치 1 홀드 렉티드 예. 그때 키가 누굽니까? 그때 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때 What are their genders라고 되어 있을 때요. 얘를 위해서 attention retriever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attention 메모리에는 attention 맵과 그 해당하는 키 밸류가 키가 같이 있을 거거든요. 그 키가 각각의 이전 퀘스천에 대해서 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각각의 퀘스천에 대해서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키 밸류가 키랑 attention 페어가 그러면 이제 이 퀘스천에 대해서는 이전 퀘스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attention 맵이 있겠죠. 걔는 이제 how many people attention 맵 같은 경우에는 이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구하기 위해서 구했던 attention 맵인 거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이 how many people are on wheelchairs라는 게 인베딩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얘로부터 어떤 앤서를 프리딕션 했겠죠. 그게 2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은 그 앤서를 다시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걔네 두 개를 합쳐 놓은 애가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퀘스천과 앤서 벡터를 같이 합쳐 놓은 게 키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전 히스토리는 다른 분인가요? 히스토리는 어텐션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끝까지 다이얼로그 진행되면 현재 저희가 실험한 세팅에서는 맥시멈 그 히스토리 랭스가 그 10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다이얼로그가 길어지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가 막 뭐 100번 전 발화해서 얘기했던 애를 다시 래퍼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임피리컬리 실험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아마 뭐 그 맥시멈 랭스를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모델에서 기대하는 바는 결국에는 그 앰비규어스한 익스프레션이 들어왔을 때 그 앰비규어스한 익스프레션들이 이 메모리 리트리벌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다이렉틀리 그 실제 그것이 레퍼하는 레퍼런스를 인다이렉틀리 리졸브 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보고 디자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비주얼 레퍼런스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논문 타이틀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비주얼 레퍼런스 레졸루션에 그 작업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엠리스트 다이얼로그라는 데이터셋을 신테틱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테틱 데이터셋은 비주얼 레퍼런스 레졸루션에 있어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걸 엠퍼사이즈 하기 위해서 디자인됐기 때문에 앰비규어스한 익스프레션을 일부러 많이 들어가게 디자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전 퀘스천에 대해서 좀 더 디펜던트 하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제인데 여기 보시면 2번 퀘스천을 보시면
how many brown digits are there among the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among them이라는 게 이전 퀘스천에서의 answer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 퀘스천에서의 레퍼런스들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그 두 번째 퀘스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고 말고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더 들게 되면은 이 5번 퀘스천을 보시면 What is the color of the digit at the left of it? 라고 하면은 20원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전에 레퍼했던 어떤 디짓이고 그것의 left라는 스페이셜 릴레이션십을 같이 봐가지고 현재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I 이게 결과고요. 퍼포먼스인데 여기에서 I랑 Q가 이건 바이어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미지만 봤을 때 그리고 퀘스천만 봤을 때에서의 바이어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LF랑 HR이랑 M에는 어텐션을 쓰지 않는 비주얼 다이얼로그 베이스라인 모델입니다. 그 비주얼 다이얼로그를 처음에 프로포즈한 논문에서 썼던 모델들이고요. ATT는 이제 어텐션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텐션 모델이어서 그 저희 모델로 기준을 삼으면은 그 텐터티브 어텐션을 그냥 다이렉트리 쓴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AMM이 저희가 프로포즈한 모델이고요. 그때 ATT 같은 경우에 여기서 성능 테이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텐션을 쓰지 않는 모델보다 어텐션을 쓰는 모델들이 훨씬 더 잘 워킹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당연한 게 저희 태스크 자체가 엠니스 다이얼로그에서는 어떤 서브셋 여러 디짓들에서 서브셋의 타겟을 하고 있는 퀘스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텐션 메모리에서 어텐션에서도 여기 플러스 H가 인디케이트 하는 바가 이제 히스토리를 인베딩을 해가지고 그걸 퀘스천과 같이 그 어텐션 맵을 구할 때 사용했냐 안 했냐인데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인베딩을 구해서 퀘스천 인베딩이랑 컨캐트네이트 해가지고 풀리 커넥티드를 거쳐서 퓨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퓨즈된 인베딩 벡터를 텐터티브 어텐션을 구할 때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성능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썼을 때 히스토리 벡터를 썼을 때 성능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히스토리에 분명히 그 현재 타겟하고 있는 앰비겨스한 익스프레션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근데 이제 저희 모델에서는 히스토리 인베딩을 전혀 쓰지 않고도 성능이 그 어텐션 모델에서 히스토리를 쓴 것보다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히스토리 정보를 직접적으로 인베딩을 해가지고 사용하진 않았지만 사실 저희 모델은 메모리 컴포넌트를 통해서 인다이렉틀리 히스토리를 매니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다이렉틀리 히스토리를 매니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히스토리를 추가했을 때도 성능이 오르고 그리고 저희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시퀀셜 프리퍼런스 텀을 그 에디셔널 리니어 텀을 그 메모리 리트리벌 그 스코어를 구할 때 추가했을 때 성능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다 추가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옆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 스텝마다 그 하나의 다이얼로그가 10개의 타임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타임 스텝에서의 애큐러시를 따로따로 매저한 겁니다. 그래서 어텐션 모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 ATT를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잘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타임 스텝이 올라가면은 드라마티컬리 이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히스토리를 인코퍼레이트 하게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그런 텐던시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텐던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히스토리랑 이런 것들을 다 추가했을 때 그 타임 스텝이 뒤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그거 매니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퀄러터티브 리절트인데요. 이게 이런 히스토리가 있을 때 현재 퀘스천이 What is the color of the digit at the right of it? 이라는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현재 20 인디케이트 하는 디짓이 이 파란색 8입니다. 파란색 8인데 이 파란색 8의 오른쪽에 있는 디짓의 컬러가 뭐냐고 그게 바이올렛인 거죠. 그래서 앤서가 바이올렛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이 두 개의 어텐션 맵이 이 첫 번째 어텐션 맵이 모델에서부터 리트리브 된 어텐션 맵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컴포넌트로부터 리트리브 된 어텐션 맵이 리즈너블하게 그 앰비규어스한 익스프레션이 타겟하는 오브젝트를 인디케이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퀄러티티블리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파이널 어텐션이 그걸로부터 어코딩리 그 퀘스천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포지션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리트리브드 어텐션이 이렇게 구해졌는데 저희가 매뉴얼리 그 리트리브드 어텐션을 이런 식으로 바꿔본 겁니다. 구를 가리키도록. 그렇게 바꿨더니 파이널 어텐션도 그거에 따라서 바뀐 것에 따라서 그쪽의 오른쪽으로 바뀌는 것을 저희가 이제 퀄러티티블리 옵저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를 또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그 메모리 어드레싱 코에피션트를 직접 그 베타 값인데요. 메모리에서 웨이트를 저희가 구하지 않습니까? 리트리버를 하기 위해서 그 웨이트를 봤더니 이제 가까운 더 리센트한 퀘스천에 더 많은 웨이트이 가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TSNE로 저희가 다이나믹 파라미터 프리딕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그 플랫을 해보니까 그 시멘틱스에 따라서 리즈너블한 클러스터들이 구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파란색은 애트리뷰트에 대한 퀘스천이고 그 주황색은 카운팅 퀘스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트리뷰트 퀘스천 안에서도 스페이셜 릴레이션십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고 카운팅 퀘스천 안에서도 이전 퀘스천에서 타겟이 된 것의 서브셋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체에서 서브셋을 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런 클러스터가 자동으로 보여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런 경량을 컨스트레인트로 줘서 아예 저런 식으로 자동이 아니고 컨스트레인트로 걸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 컨디션이 걸 수만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색깔을 칠할 수 있었던 게 신테틱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그런 게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저희가 타겟하는 바는 리얼 데이터셋이고 리얼 데이터셋에서 내추럴 랭귀지가 결국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핸들하기가 그렇게 매뉴얼리 핸들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제 저희는 그런 컨스트레인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결국에 다 룰 베이스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태깅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텀은 따로 주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패한 경우를 혹시 분석해 보셨는 거 궁금한데 네. 어차피 지금 히스토리를 본다는 게 봐서 잘 되는 게 많이 보이지만 안 네. 되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앤서에 대한 게 오히려 잘못 보여지면은 계속 네, 그럴 수 있죠. 이유 질문에 네. 대해서 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된 경우가 아예 그게 다 못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도 틀린 경우가 있는지. 제가 퀄러티티블리 이렇게 봤던 경험에 의하면은 뭐 처음에 실수한 게 뭐 프로포게이션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태스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태스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전 히스토리를 레퍼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태스크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프로포게이션이 심한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 안에서도 약간씩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T사인 플롯을 하실 때요. 네. 예를 들어서 카운팅하고 어트리뷰트의 그 오렌지 컬러를 볼 때는 네. How many digit 9, 뭐 How many digit 4 이런 질문들을 집어넣고 어텐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때 T사인을 그리신 겁니까? 아니요, 어텐션은 아니고요. 테크니컬리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네, 그 어텐션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두 개의 어텐션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이나미컬리 머지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이나미컬리 머지를 할 때 이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퀘스천에 따라서 구해지거든요. 그 파라미터를 TSNE로 플랫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Q를 카운트가 들어간 Q를 집어넣어주고 이 바깥에 나온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있는 그거를 T사인으로 그리셨다고요? 아니요, 여기 말고요. 이 CT로부터
WDPL이라는 걸 구하거든요. 이 WDPL을 플랫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T로부터 만들어진 애인 거죠. 그래서 퀘스천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리즈너블하게 다른 웨이트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방금 전까지는 신테틱 데이터셋에서의 결과들이었고요. 얘가 실제로 이제 리얼리스틱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해본 건데,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이게 이쪽 세 개가 그 이전 페이퍼에서의 베이스라인이고요. 여기가 저희 프로포즈드 메소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능 면에서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시그니피컨트한 임프루먼트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MRR 같은 경우는 크면 좋은 것이고요. 이 MR이 작으면 좋은 거고 나머지는 크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 전반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한 게인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파라미터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센텐스 임베딩이나 워드 임베딩의 디멘저널리티가 많아지면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쉽게 오버피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줄여도 충분히 매니지가 되는 것을 다른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어서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 메모리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히스토리를 매니지하는 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모리를 할 때 과거 어디까지 몇 개까지 보십니까? 현재는 10개까지, 맥시멈 10개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 히스토리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셋이 더 길어지면 컨스트레인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어텐션 메모리를 이용하는 비주얼 레퍼런스 레졸루션 모델을 비주얼 다이얼로그를 위해서 프로포즈를 했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이제 앰비겨스한 익스프레션들을 그런 익스프레션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잘 리졸브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고, 퀄러터티블리, 그리고 이제 여러 신테틱 데이터셋과 리얼 데이터셋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 웍은 제가 이제 디즈니에 인턴으로 있을 때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는 리얼 데이터셋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거고, 다른 하나가 이제 비주얼 다이얼로그 이 논문에서 낸 거고요. 다른 하나가 골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그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데이터셋은 제가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진 않는데 비슷한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 퀘리 다이얼로그보다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컨텍스트 스위칭이 가지고 상당히 큰 주제 여러 가지가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도 있고 계속 쭉 바뀌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을 할 때 얘를 잘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논리에서 잘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컨텍스트 스위칭을 잘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뭔가 추가적인 모듈이 추가돼야 될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막 깊이 고민해 본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 뭐 예전 주제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새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막 앰비규어스한 익스프레션을 바로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설령 이전 컨텍스트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이제 컨텍스트가 바뀌었다는 것을 서로가 인디케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앰비규어스한 익스프레션을 바로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게 어느 정도는 커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레어하지만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당장 그냥 생각이 드는 거는 그 메모리를 컨텍스트에 따라서 여러 개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났을 때 어떤 메모리를 쓸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를 또 뭐 쉽게 구현을 한다면 또 소프트하게 그냥 선택하는 거를 셀렉티브리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네. 다이얼로그 10%가 길어진다는 게 메모리 길어진다는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지금 메모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버리면은 네. 여기서 또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되게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잘 가져오는 부분 필요한 부분. 네네. 또 다른 도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뭐 여러 개의 메모리를 패러럴하게 컨텍스트마다 정하고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떤 메모리를 사용할지를 정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파라미터 매니저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주로 컨텍스트 스위칭하면 따로 하나 레이스 메뉴로 던져가지고 새로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런 거를 기본으로 적용해가지고 네. 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네. 이 시스템에서 동시에 두 개의 히스토리를 봐야 되는 질문들은 답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셋에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게 핸들이 가능할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나만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리트리벌 하는 어텐션은 하나이긴 한데요. 문제는 얘네가 소프트하게 리트리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두 개가 필요하다면 걔네들이 웨이트를 쉐어해 가지고 하나의 웨이트를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두 군데 다른 곳을 어텐드하고 있는 맵이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되니까 뭐 0.5, 0.5씩 나눠 가졌다고 하면은 그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정보들을 내가 다시 재조합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스냅샷이 떠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프레임워크는 사실은 비주얼 다이얼로그라고는 했지만 사실 저도 그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비주얼 시퀀셜 QA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QA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고 사실 실제 다이얼로그는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할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중에서 증권 데이터를 다루는데요. 거기에 네. 레퍼런스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저항선이 있고요. 여기 지지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다가 저항선 하게 되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질문이 아까 젠더가 있을 때 one woman and one man이 있었는데 네. which one holds the record 됐었으면요. 그 위치라는 걸 어떻게 포뮬레이트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그 레퍼런스를 저쪽에서는 저항선 지지선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를 저희 쪽에 적용하려면요. 그러면 거기에 which one이라는 거를 어텐션에서 어떻게 실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위치원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which one이 들어가게 되면 어텐션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one woman and one man을 어텐션을 주고 거기서 네.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쵸. 저희 같으면 그게 지지선, 저항선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중에 어떤 애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어텐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텐션은 이미 두 개의 타겟을 구한 거죠. 거기서 라켓이라는 클루가 있잖아요. 그거는 뒤에서 다시 그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을 가진 애가 맨이 라켓을 가지고 있으면 그 피처가 어떻게 인베딩이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앤서를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워먼이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거에 대한 피처가 또 따로 있을 테니까 그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 전체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네, 여기서 저희가 어텐션을 하고 나서 나온 피처들이 그냥 어텐디드 피처뿐만이 아니라 이 퀘스천도 쓰고요. 그 어텐션 맵 자체도 쓰고 그리고 키 인베딩 키 리트리브드 키까지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인코딩을 풀리 커넥티드에 넣어서 결국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에서는 이 어텐디드 피처랑 그 퀘스천 인베딩을 같이 섞어가지고 파이널 앤서를 프리딕션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부분은 그래서 마지막 리즈닝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한다고 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 문제를 트랜스레이트 하면 저항선 지지선을 제일 찾아내는가 하는 거는 그 FK 알파 C 콘텍스트 벡터가 들어간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다음 결과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군요. 네, 저희가 여기서 리트리브드 어텐션에서 위치원을 그러니까 이그젬플로 보시면은 위치원이라고 했을 때 원이 의미하는 가 뭔가를 어텐션을 리트리브 해가지고 솔브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중에 위치가 뭔지는 뒤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되느냐는 또 임피리컬한 문제라서 저희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HRNN은 네, 하이러키컬 RNN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각각을 따로 인베딩한 다음에 다른 RNN으로 다시 인베딩한 겁니다.
네? HRN을 위해서 사용한 아키텍처. 아, 아니요, 그냥 LSTM 이 2개짜리 LSTM을 2번 썼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히스토리라서 퀘스천이 있고 앤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퀘스천 따로 앤서 따로를 다 인베딩하고 걔네들을 풀리 커넥티드로 한번 머지하고 걔네들 위에 RNN을 다시 쌓은 겁니다. 예. 소스 코드를 GitHub에 올려놓으셨나요? 아, 이거는 제가 인턴 할 때 한 거라서요.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셋 제너레이션 코드만 올려놨습니다. 네. 혹시 네. 네? 이거 좀 그렇습니다. 아니 무인도 가서 미키 마우스 그려놓으면 구하면 됩니다. 이거 보면 결국 물리로. 네. 그래서 질문이 더 그래서 그럼 지금 보면 키 밸류로 인코딩 안 되고 타겟을 쓰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타겟도 인베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풀 체인으로 엔드 투엔드로 지금 되어 트레이닝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프리딕션 했을 때 나온 Y가 실제 타겟 Y하고 다르게 되는 경우라도 그냥 그 내가 프리딕션 된 그 값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배우지. 아, 네. 현재로는 트레이닝 할 때는 그 predicted answer를 사용하지 않고요. GT answer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결국에는 predicted answer의 log likelihood를 높이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뒷부분은 그냥 prediction이 아니라 그 GT를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테스트 프로토콜이,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이 그 히스토리가 주어지는 게, 히스토리는 전부 다 그라운드 트루스 앤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서 합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프리딕션이 달라져 버리면은 사실 퀘스천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퀀스를 제대로 매니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에 거는 전부 다 맞은 상태에서 다음 걸 잘하는지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식으로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논문은 작년 ICCB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거는 마리오 QA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을 비디오 도메인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시도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마리오를 가지고서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이미지 퀘스천 앤서링은 결국에는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은 결국에 이미지 대신에 비디오를 보고서 그것에 대한 QA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비디오로 오다 보니까 이미지랑은 다르게 템포럴 디멘전이 생긴 거고, 그 템포럴 디멘전에서의 어떤 리즈닝 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그 비디오 QA를 위한 데이터셋이 몇 개가 공개된 것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뭐 무비 QA나 아니면은 뭐 필린 더 블랭크 같은 어떤 캡션으로부터 자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셋들이 있었는데요. 걔네들의 문제는 이제 엄청나게 하이 레벨 앱스트랙션을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엄청나게 간단한 그냥 이미지 퀘스천 앤서링과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 태스크가 된다든지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비 QA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마라톤을 하게 된 계기가 뭐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 비디오를 이해했다기보다는 뭔가 그 하이 레벨 앱스트랙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엄청난 앱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는 딥러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지금 현재 공감을 할 텐데, 그 상태에서 그 문제만 풀고 있는 거는 맥센스 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무비 QA 데이터셋 논문을 보시면은 실제로 비디오가 성능 향상에 거의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성능은 그 서브스크립트나 그런 텍스처얼 인포메이션으로부터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다른 종류의 데이터셋들은, 필린 더 블랭크 같은 데이터셋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스틸컷으로부터 앤서를 프리딕션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요리 비디오에서
What is the man cutting? 그 사람이 오이를 자르고 있는데 What is the man cutting?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entire scene이 오이를 자르는 씬이라서 그거의 한 스틸 컷도 오이를 자른다는 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무비 QA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개의 모달리티를 요구하죠. 그냥 비디오만을 이해했다고, 비디오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여러 개의 모달리티로 구성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영상, 멀티미디어죠. 멀티미디어 자체를 이해하길 기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타겟은 비디오를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볼 수 있는 QA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희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벨 애널리시스 프레임워크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비디오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데이터셋을 좀 넘어서 약간 프레임워크처럼 좀 매니퓰레이트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 싶은 애스펙트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게임 비디오를 타겟으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액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디오 안에서, 비디오만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컨텐츠가 짧은 클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도메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비디오만을 보고서 이제 질문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모달리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앰비규이티가 없죠. 앰비규이티가 없이 저희가 게임 소스를 바로 가지고 있으면은 오라클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정답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오토매틱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에는 라지 넘버 오브 비디오를 옵테인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 도메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리오 QA 데이터셋을 일단 마리오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해서 그 이벤트들을 로그에 남기고요. 그 로그에 남기고 나면은 그 로그에 남길 때 그냥 이벤트만 로그에 남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것의 타겟이랑 뭐 서브젝트랑 오브젝트랑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로깅을 했습니다. 그렇게 로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오토매틱컬리 QA 셋을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비디오 클립을 익스트랙트 하고요. 그래서 타겟 이벤트를 선택해 가지고 그 타겟 이벤트를 서라운드 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듀레이션의 비디오 클립을 익스트랙트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렇게나 자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이벤트가 비디오 클립에서 유니크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답이 여러 개가 되는 앰비규어스한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 모티베이션에서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가 QA 시스템을 이밸류에이션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성능이 잘 나오는데 정말로 이게 앤서가 딱 유일한 게 아닌데 그걸 앤서로 해가지고 성능을 뽑았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이 시스템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시스를 좀 더 잘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앰비규이티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앰비규이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유니크니스 테스트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퀘스천 시멘틱 청크라는 걸 뽑게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타겟 이벤트를 지정을 했고, 그 타겟 이벤트를 컨테인하고 있는 비디오 클립을 제너레이트 한 거기 때문에 그 타겟 이벤트에 대해서 아규먼트가 있고, 그 아규먼트 어떤 거를 하나 뺨으로써 퀘스천 시멘틱 청크를 만들게 되고요. 그 퀘스천 시멘틱 청크에 해당하는 퀘스천 템플릿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여지는 게 퀘스천 시멘틱 청크의 예고요. 그래서 파라군바, 바이 스톰핑 뭐 이런 로그가 있을 때, 그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빼가지고 퀘스천 시멘틱 청크를 만들게 되고요. 그 퀘스천 시멘틱 청크에 해당하는 하나의 퀘스천 시멘틱 청크에 여러 개의 링귀스틱 리얼라이제이션을 저희가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링귀스틱 리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결국엔 템플릿이죠. 그 템플릿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되게 되면은 그 선택된 것에 있는 아규먼트 블랭크 부분에 이제 현재 이벤트에 가지고 있는 아규먼트를 채워 넣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퀘스천 시멘틱 청크에서 물음표로 되어 있던 부분이 결국엔 답으로 리얼라이즈 되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얻는 장점은 결국에는 저희가 QA 데이터셋을 모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하세요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레벨의 어떤 시멘틱스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퀘스천 시멘틱 청크를 디파인을 해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링귀스틱 리얼라이제이션을 유저들한테 이렇게 수집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시멘틱 레벨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클립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내는 QA는 세 가지 타입에 속하게 제너레이션을 했는데요. 하나가 이벤트 센트릭 퀘스천이고 이게 저희가 주로 타겟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카운팅 퀘스천이 있고요. 이벤트 센트릭과 카운팅 퀘스천이 이벤트 오리엔티드 된 퀘스천들이기 때문에 주로 타겟하고 있는 타입이었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셋을 세 가지로 다르게 세 가지 다른 서브 스플릿으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NT입니다. 그 NT라는 게 No Time Temporal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Temporal Relationship이 전혀 없이 하나의 이벤트 혹은 하나의 스테이터스에만 집중된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보시면 How did Mario kill a Paragoomba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파라곰바를 마리오가 죽인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을 NT 퀘스천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템포럴 릴레이션십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 템포럴 릴레이션십이 있는 애들은 두 개의 다른 디피컬티 레벨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이지 템포럴 릴레이션십인데 얘는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지만 그 템포럴 릴레이션십이 실제로 정답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보시면은 Which enemy appeared after Mario threw a shell?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에너미가 appear 한 거는 항상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에 after 부분이 있든 없든 정답은 항상 죄송합니다. 그 에너미 이 레드 쿠파 파라트루파가 얘만 단 유일한 에너미인 거예요. 등장한. 그래서 이 애프터가 있든 없든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서. 반면에 이 hard temporal relationship은 이 애프터 이 이후의 절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How many times did Mario jump? 가 그냥 오리지널 질문이었다면 3이 정답인데요. 근데 After Mario killed a red 쿠파 파라트루파 이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답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템포럴 릴레이션십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를 달라지는 퀘스천들을 Hard Temporal Relationship 퀘스천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예고요. 위에 게 이벤트 센트릭 그리고 카운팅 스테이트 퀘스천의 예고 아래에 있는 게 NT, ET, HT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HT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트랙팅 이벤트가 있습니다. 결국 디스트랙팅 이벤트는 정답을 예측하는데 템포럴 릴레이션십이 있는 상태에서 정답을 예측할 때 방해가 되는 애인 거죠. 같은 이벤트여서. 그래서 이런 이벤트의 유무에 따라서 ET와 HT로 나눈 겁니다. 결국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캐릭터리스틱스를 기존 거랑 비교를 한 건데요. 결국에는 무비 QA나 이런 필린더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QA 수가 되게 작은데 이 필린더 블랭크는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이유가 여러 개의 서브셋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은 도메인에서는 되게 작은 데이터셋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결국에 저희가 이렇게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템포럴 어텐션을 하는 모델, 스페이쇼 템포럴 어텐션 모델, 그리고 글로벌 컨텍스트 임베딩이라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용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통과시키는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알고자 했던 바는 이 모델들을 프로포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셋의 변화들이 결국에 전체 성능, 비디오 QA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NT, ET, HT로 나눈 이유도 결국에 이런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타입에 들어가는 데이터셋의 구성이 전체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여기 이 테이블이 전체 성능이고요. 저희가 케이스 1, 2, 3로 나눠서 했는데 케이스 1은 트레이닝을 NT에서만 한 겁니다. NT 퀘스천을 가지고만 트레이닝을 한 거고요. 이 케이스 2는 NT랑 ET를 같이 트레이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 3는 결국에 NT, ET, HT 모든 퀘스천을 다 합쳐서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NT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컨텍스트, 여기 보시면은 1T랑 2T가 이제 템포럴 어텐션을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인데요. 템포럴 어텐션을 한 모델과 그 스페이시오 템포럴 어텐션을 한 모델이 글로벌 컨텍스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의 모델보다 훨씬 잘 워킹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잘 안 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각각의 칼럼에서 NT, ET, HT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잠시만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 안 되네. 네, 여기서 NT, ET, H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긴 트레이닝 셋은 NT만 사용했지만 테스팅 셋을 NT에서 테스트했는지, ET에서 테스트했는지, HT에서 테스트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T에서 테스트했을 때 NT에서 가장 높고 ET랑 HT는 상대적으로 낮은 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된 모델인데 얘가 ET를 더했더니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거는 글로벌 컨텍스트 모델이 다른 모델들보다 더 잘 워킹하기 시작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이 복잡해지면은 결국에는 템포럴 어텐션만 한다든지 스페이시오 템포럴 어텐션을 한 번 한다는 거는 지나친 아키텍처럴 컨스트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HT를 더하게 되면 그 텐던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GCC 그 글로벌 컨텍스트가 가장 잘 워킹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인터레스팅한 옵저베이션은 여기서 ET만 더했을 때 HT가 significantly 오른다는 겁니다. 모든 모델에서. 그래서 여기서 NT만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한 상태에서 ET를 추가한 건데 여기서는 ET를 추가했더니 성능이 NT에서도 오르고 ET에서도 오르고 ET에서도 오르고 HT에서도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렐러티브 게인을 바그래프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NT에서 트레이닝 셋에 ET를 더했더니 모델들이 여기 보시면은 ET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근데 반면에 HT는 현재 트레이닝 셋에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HT를 잘 풀게 됐는데 이게 인디케이트하는 바는 결국에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가 실제로 정답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런 퀘스천을 트레이닝 셋에 넣는 것 자체가 전체 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 퀘스천은 실제로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보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T를 잘 풀게 됐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HT를 넣었을 때는 HT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NT와 ET도 같이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템포럴 릴레이션십이 하드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모으고 그런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모으는 것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는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이 결국에 잘 워킹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데이터셋을 애드한 거니까 그 애드한 걸로부터 온 게인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 1, 2, 3에서 트레이닝 이그젬플의
개수를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트레이닝을 해봤을 때도 비슷한 텐던시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결과고요. 질문 있으시면. 앞에 그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면요. 네. CNN을 5개를 여기 쓰셨고요. 이 아키텍처 그 다음에 어텐션 어떻게 했는지 그 아키텍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템포럴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피처 벡터가 큐브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시오 디멘전이랑 템포럴 디멘전 해서 세 디멘전이 있는데요. 그리고 채널 디멘전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큐브가 여러 개 있는 형태인 건데요. 근데 이제 하나의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큐브가 일단 스페이셜 디멘전에서 맥스 풀링을 하게 됩니다.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은 한 차원의 벡터가 나오겠죠. 채널이 여러 개면은 결국에 이게 여러 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템포럴 디멘전에서 어텐션 맵을 구하고 그 어텐션 해가지고 하나의 싱글 밸류를 구하는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시오 템포럴 어텐션은 이 큐브 전체에 이게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큐브 전체에 어텐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큐브 전체의 밸류들에.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스칼라 값, 채널이 여러 개였으면 여러 개 하나의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컨텍스트 임베딩은 그냥 이거를 플래튼 해가지고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요. 걔를 위에 템포럴 어텐션은 언제 과거에 언제 것, 스페이셜 템포럴은 과거 언제 것에 어디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어텐션이? 네, 맞습니다. 과거는 아니고 전체 비디오에서요. 예. 그리고 글로벌 컨텍스트는 그냥 플래튼해서 MLP에 넣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요.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스테이트가 있고 액션이 뭐가 있었을 때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지금은 질문들이 복잡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들의 타겟이 도메인이 이 게임을 이기려면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이 아니라요. 비디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비디오에서 일어난 이벤트에 대한 질문인 거지 이거를 벗어나서 이제 플레이어의 입장에서의 질문이 아니라서요. 네,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이미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건 거죠. 구성하실 때 화면에 버튼이 몇 개 있는지를 하실 때는 어떻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몇개 있는지 카운트하는 게 네네. 그러면 그거 라벨 되는 건 어떻게 먼저? 그게 저희가 결국엔 게임 소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디오 클립 전체에 몇 개 뭐 군바인데요. 그 버섯이 군바가 몇 번 나왔는지 몇 개 다른 군바가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게임 환경에서. 네네 맞습니다. 네. 게임 메모리에 있는 거면 리케이트가 되어 있는 네. 그런 정보는 이미 있는 사실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정보들이 다 로깅이 되거든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메모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게임에서는 그거를 익스트랙트 하는 거는 메모리에서 하지만 결국에 저희가 퀘스트는 로그 네. 가 아주 레어하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실제로 포함됐는지는 사실 제가 만드는 걸 직접 하진 않아가지고 그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거는 매뉴얼리 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경우들을 이제 코드 안에서 뭐 매니지를 해야겠죠. 그 로깅을 위해서. 네. 근데 정말 레어해서 그냥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상반관계에 잃어버린 템포럴 어피션. 네. 장면 집중 간. 네. 장면 간 릴레이션이라든가. 네, 네. 스페셜 템포럴 네. 간의 릴레이션 그런 걸 껴버리는 거지만. 네. 그런 질문이나 대답에서 지금 테스트하신 것들이 네. 릴레이션을
네, 저희도 사실은 그 모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결과 보시면은 템포럴 릴레이션십이 들어갔을 때 사실 어텐션 모델보다 글로벌 컨텍스트, 지금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잖아요. 풀리 커넥티드 모델이 더 잘 되는 이유가 사실 그런 어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하시한 컨스트레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에서도 지금 뭐 어텐션이 도미넌트 하지만 사실 그게 결국에는 그런 하시한 컨스트레인을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릴레이션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때 당시에는 어쨌든 아직 어텐션이 제일 도미넌트한 메소드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할 때요? 플래튼을 하더라도 위치 정보가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멘전이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나왔다는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물론 저희가 풀리 커넥티드에 넣기 위해서 그 리사이징 템포럴 디멘전을 딱 하나의 동일한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하긴 하겠지만 렐러티브한 포지션은 비디오 안에서의 렐러티브한 포지션은 유지가 되고 그 정보가 그 해당 디멘전에서 매니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포지션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뭐 캐릭터들의 포지션 인포메이션들을 이게 몇 번째 픽셀이다 이런 거요. 그런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멘전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논문들도 보시면은 풀리 컨볼루셔널 하게 하잖아요. 그 전에 웍들이 풀리 커넥티드로 한 웍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어느 정도 동작을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각각의 디멘전들이 그 정보들을 어떤 디멘전에 그 밸류가 있냐가 갖는 의미가 해당 어떤 픽셀에서 그 정보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지션 정보를 인코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이랑은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인코딩이 필요한 도메인들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풀리 커넥티드를 썼기 때문에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전문가적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요, 요 마리오 게임이 우리 증권 시장이라고 하고 퀘스천이 있었을 때 이 마리오 게임에 해당되는 테크니컬 인포메이션을 어디다가 인코딩 하십니까? 마리오에 해당하는 인포메이션은 사실 여기 비디오 큐브에 인코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권 시장에서 무슨 큐가 들어왔었으면은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전문 큐를 이해한 다음에 전문 지식 앤서링을 하는 캔슈 시스템 같은 데에서는 그게 어디에다 집어넣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제 아키텍처에서 제가 그거를 게임에 대한 테크니컬 인포메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오 게임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 큐브에 인코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어텐션이나 이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다른 모달리티와 머지를 하는 게 되는 거고 퀘스천에서 원하는 바를 익스트랙트 하는 걸 잘 하는 게 그쪽에서 잘 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비디오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은 이 큐브가 잘 인코딩 하고 있길 바라는 거죠, 사실은.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거는 코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코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코드를 하진 않아서 다른 친구가 했는데 아마 없으면 연락 주시면은 뭐 따로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또. 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